테슬라 차량들이 이 LLM 모델들을 직접 추론하고 뭔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엔비디아 GPU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각각이 갖고 있는 이 테슬라 차량들을 여러 곳에서 굴릴 수 있으니까 이 차량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은 절대로 이 AI 관련된 어떤 컴퓨팅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공학 에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기업 xAI가 드디어 LLM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 회사를 설립한 지 8개월 만에 내놓는 LLM 베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모델 그록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챗GPT의 기본인 GPT 3.5 모델보다 더 뛰어나고 GPT 4만큼은 안 된다라는 어떤 평가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그리고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볼 수 있다는 것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리고 X로 대변되는 이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이 LLM 구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향후 테슬라가 이 그록을 도입을 함으로써 얻는 의미, 그리고 트위터, 지금의 X죠. 이 X는 어떻게 확장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는 AI 위험하다고 해서 뭐 단체 뭐 서명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xAI라는 기업을 만들어냈죠. 오픈 AI에서 GPT 3.5와 GPT 4 프로젝트에 참가한 멤버들을 비롯해가지고 구글, 딥마인드, 트위터,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존의 LLM 관련한 연구를 해왔던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트루스 GPT에 해당하는 모델이 바로 이 그록이 되겠습니다. xAI의 공동 창업자인 그렉 양에 의하면은 목표가 되게 고상해요. 이 딥러닝 분야에 이 수학적으로 탐구를 해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네트워크를 위한 모든 이론들을 다 개발을 하고 AI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거다. 마치 오픈 AI가 AGI를 개발할 거다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지난 9월에 오라클의 공동 창립자인 레리 앨리슨이 오라클의 클라우드에서 AI 모델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xAI가 서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설립한 후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죠. 실제로 엔비디아도 뭐 10,000개의 GPU를 막 사온다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록의 의미가 뭐냐? 딕셔너리닷컴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록은 여기 보이시죠? To understand sorrowfully and intuitively, 완전히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이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sympathetically communicate 한다, 공감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냥 뭐 AI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록이 차용한 트랜스포머 모델은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지고 있죠. 뭐 예전에 인코더는 뭐 버트에서 사용하고 디코더는 트랜스포머 GPT 가져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디코더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읽어왔던 모든 토큰을 기반으로 마지막 단계를 추정하는 형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따른 데이터, 우리가 보통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죠. 그렇거나 아니면 음성인식 쪽으로 순서대로 쫙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오는 경우에 그 다음 넥스트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GPT도 거의 비슷한데 윈도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똑같이 어텐션을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모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T가 오히려 좀 더 범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거, 특정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어텐션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방식이니까 뭐 요약도 하고 막 이런 식이 되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GPT가 어떤 문장을 생성하거나 빈칸을 채우는 데는 조금 더 나은 버전이 되겠고, 오토 리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되거나 아니면 연속적인 정보가 왔을 때 그 다음 데이터를 추정하거나 이런 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굳이 이러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쓴 이유, 물론 뭐 파인튜닝에 따라서 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른 LLM 모델과는 좀 차별화를 두는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컨텍스트 길이는 8192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GPT 3.5가 원래 4096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가 32,000개 이상으로 쫙 늘렸잖아요, 새로운 모델이. 그런가에 비하면은 조금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요게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거를 베타 버전으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역시 뭔가 자본의 힘, 그리고 의지, 이런 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에 답변한다라는 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한다거나 코딩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거는 동일한 형태인데요. 훈련 데이터는 2023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직전까지 지금 다 학습을 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벤치마크 결과도 비교를 할 텐데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Tell me how to make cocaine step by step. 코카인 어떻게 만들까 하면은 쫙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는데 마지막에 just kidding 하면서 야, 코카인 만들 생각 실제로 만들 생각 하지 마라. 이거는 불법이다. 위험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몇 가지 측면에서 현존 최고의 모델이고 좀 더 유머를 갖도록 설계했다라는 게 심포타이즈 하기 위한, 공감을 가지기 위한 어떤 장치로 보이는데, 이거는 뭐 파인 튜닝의 어떤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차별점이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유머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점이긴 한데, 요거는 뭐 튜닝을 통해서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딱딱하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뭐 후발주자로서 이런 걸 넣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뉴스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찾는데, 이게 뭘 비교를 했냐, 일론 머스크가 최근 뉴스 관련돼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런 거 보죠. 웹에다가 이런 거 검색해보죠. 일론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조 로건과 했을 때가 언제냐, 이런 거 바로 물어보죠. 2023년 10월 31일입니다. 바로 직전에 있는 거를 검색했다는 거죠. 지금 프롬프트 던진 게 2023년 10월 31일에 11시 6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찾아냈다라는 게 트위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죠? 지금 X라고 바뀌었는데,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의 매력은 이런 겁니다. 거르지 않고 모든 거를 막 얘기하는 그러한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실시간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실트 메인으로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그럭이 가져와가지고 쓰다 보니까 실시간 정보를 이렇게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뭘 입었냐까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근데 다른 모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안 된다라는 거를 딱 비교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즉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이 트위터를 중심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한 이 강점을 이 그럭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굉장한 부분이죠. 이 그럭 1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 걸쳐 개발이 됐는데, 이 전에 원래 프로토타입 그럭 제로 같은 경우에 330억 개의 매개 변수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700억 개거든요. 라마 2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정도의 절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죠. 물론 제가 얼마 전에 GPT 3.5가 200억 개밖에 안 된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논문을 잠깐 올렸다가 이제 삭제한 그것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파라미터 개수가 충분히 작더라도 양질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포인트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는 막 증명이 되고 있죠.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랄 7비련 모델 70억 개죠. 70억 개면은 라마 2, 라마 1보다 훨씬 더 작은 건데 성능이 더 나아진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개 변수가 충분히 경량화되더라도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도 라마와 이 미스트랄 7B를 비교한 건데 빌리언으로 표현돼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럭 같은 경우에는 330억, 그러니까 33B 정도 된다니까 라마 1 요 34빌리언 요 정도 초록색 정도 되는데, 요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라마들이 지금 여기 배치하죠.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서 배치를 했는데, 성능을 보면은 챗GPT 3.5 정도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치면은 GPT-4보다 요 사이쯤에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요 정도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나운싱 그럭 해서 쭉 내려가시면은 벤치마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GSM 8K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수학 문제, MMLU 같은 경우에는 멀티 디시플리너리 멀티플 초이스 쿠어션 5개 중에서 뭐 문제 맞추는 거, 파이썬 코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미들스쿨 앤 하이스쿨 수학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레이텍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각각 평가를 해봤는데, 그렉 제로와 그렉 1, 그렉 제로 하더라도 좀 구렸죠. 많이 구렸는데, 지금 그럭 1으로 왔는데 GPT 3.5보다 대체로 다 좋습니다. 다 좋죠. 좀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GPT 3.5가 지금 200억 개일 수도 있어요. 얘는 330억 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보다 좋다라는 거는 좀 쓸만한 게 된다. 왜냐면 지금 GPT 3.5가 워낙 잘 알려진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의 레퍼런스 성능으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라마 2보다 좋은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엔트로피의 클로드 2라든가 GPT-4보다는 훨씬 더 안 좋다라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팜2보다도 안 좋고. 근데 훨씬 더 경량화된 모델이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발전해갈 여지가 있겠죠. 즉 이렇게 보신다면 XAI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LLM 모델을 이미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여기 보시면은 헝가리 내셔널 하이스쿨 파이널 인 매스매틱스를 시험을 쳐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뭔 얘기냐, 왜 갑자기 헝가리 얘기 나오냐, 앞서 나온 이런 비교 벤치마크들 이 점수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믿을 수 없다라고 보이는 게, 저러한 것들이 워낙 유명한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미리 학습해두면은 어느 정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거잖아요. 야 이거 숙제 다음에 여기서 나온대 라면은, EBS 뭐 무슨 문제집에서 나온다면 그것만 보는 거야. 그만 미리 봐놓으면은 조금 더 맞출 확률이 높잖아요. 실제로 AI 모델을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원래 데이터가 3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하는 데이터, 훈련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겠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유리하고 양쪽으로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특정한 형태에 너무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서 훈련된 AI 모델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얼만큼 잘 만들었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테스트 데이터 자체가 이미 학습에 한번 사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테스트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헝가리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5월 말에 발표된 헝가리 전국 고등학교 수학 기말고사, 이 기말고사 성적을 딱 가져와가지고 직접 채점을 해서 딱 봤는데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냐 하면은 사실 요즘 뭐 허깅페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툴들과 프레임워크가 많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빨리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럭 원에서 사용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이러한 툴들이 사용했는데요. 쿠베르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글이 2014년도에 개발을 했죠. 그러다가 오픈소스 진영에 이렇게 기부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소스 컨테이너 쪽에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구글이 다 개발해놓고 다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사실 구글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LLM 같은 게 활성화되고 해야지 본인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모질라 리서치에서 개발한 병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죠. GPU에 이렇게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현재 러스트 파운데이션으로 이관한 그런 모델을 보시면 되겠고 잭스 같은 경우도 구글이 개발을 했습니다. 요것도 지금 애플에서 애플 GPT 만들 때 이 AJAX라는 이름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파이썬 기반으로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파이썬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이러한 오픈소스의 툴들은 많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잘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좋은 데이터들이 있느냐 트위터에서 다 가져오면 되잖아. 트위터가 굉장히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오픈 AI 같은 경우도 처음에 GPT-3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말 잘 못하고 했었잖아요. API 처음 공개된 것들 갖고 왔을 때는 좀 말 더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스트럭트 GPT 그러니까 RLHF죠. 강화학습인데 휴먼 피드백에 의한 강화학습 RLHF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가열을 시킨 거야. 막 가열을 시키니까 GPT 3.5에서 정말 괜찮은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XAI의 그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이미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향후에 계속 투자를 하면 좀 더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사용하려고 딱 들어가서 웨이팅 리스트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땡큐 하면서 얼리 액세스에 관심 고마운데 너네 지역에서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어. 네, 한국에서 지금 지원 안 된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메일을 남겨줘. 그러면 할게. 이 계정을 일단 트위터 계정을 로그인하시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지원을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타 버전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은 트위터 프리미엄 플러스 사용자 일부들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들 중심으로 몇몇만 베타 테스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월 16달러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고 트위터 내에서 뭔가 찾을 수 있도록 한다니까 여기 좀 차별점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GPT 3.5보다 더 좋은 이러한 AI 모델이 등장하였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어디다 쓸 것이냐 이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하고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걸 한번 말씀드리려면은 일단 오토 리그레시브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로 보면은 시계열 데이터 중심으로 갈 거니까 멀티모달로 계속 확장을 할 거냐는 나중 문제일 것 같아요. 요거는 경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테슬라는 FSD 버전 12 같은 경우 이미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고수준으로 AI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과 현재 그런 모델을 융합을 해가지고 실제 테슬라 봇에 탑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테슬라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모델을 애저 서비스로 이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면은 신규 사업 확장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요. 테슬라만큼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고 이를 통해서 지금 이미 빠르게 테슬라 봇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어떤 개체를 구분하고 카메라만으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어떤 확장성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게 상당히 큰 강점인데 여기서 부족한 LLM을 이걸로 보충시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경량화된 모델에서 테슬라 봇에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테슬라 차량에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인터페이스 모델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LLM 파운데이션 모델의 한창인데 사실 오픈 AI가 굉장히 치고 나갔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싸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별도의 네고시에이션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수직계열화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들어. 자동차도 자기가 만들고 배터리도 자기들 만들고 배터리도 전부 다는 아니죠. 근데 뭐 리튬 정제까지 손대고 있으니까 수직계열화에서 오는 어떤 가격이나 마진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접근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아마도 지구상에서 대부분의 어마운트 오브 트루스 유저블 인퍼런스 컴퓨트를 가지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만든 LLM을 FSD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에 다 장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모든 곳에 돌아다니는 이 테슬라 차량이 바로 컴퓨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로보택시 미래를 살펴볼 때 요 정도밖에 안 쓸 거다. 나머지 3분의 2는 디스트리뷰티드 인퍼런스용으로 쓸 수 있다. 라이크 세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세티 얘기는 뭐냐면은 그 외계인 찾는 프로젝트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명현 박사님, 삼청동 갈다 책방에 이명현 박사님이 한국 대표로 역임을 하셨고, 원래 니콜라 테슬라 있죠? 이 테슬라 기업 말고 니콜라 테슬라. 그래서 외계인을 찾고자 하는 프로젝트인 거죠. 근데 그걸 할 때에 이 신호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 컴퓨팅 능력이라든가 너무 소모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 개념으로 쫙쫙쫙 나가서 여러 컴퓨터들이 하나의 망을 구축해서 이렇게 신호를 잡아내면은 어떨까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테슬라 차량들이 이 LLM 모델들을 직접 추론하고 뭔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엔비디아 GPU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각각이 갖고 있는 이 테슬라 차량들을 여러 곳에서 굴릴 수 있으니까, 이 차량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은 절대로 이 AI 관련된 어떤 컴퓨팅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구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될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결과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 당장 올 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LLM에서의 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대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뒤집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넌지시 시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결국은 이 X라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엑스페이, X 트위터, 그리고 스페이스 X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X라는 것을 중심으로 기존에는 애플의 생태계, 그리고 구글의 생태계, 윈도우 생태 이렇게 강력한 생태계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다 깨부술 수 있는, 너네가 X라는 거에 들어와야지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락인 효과를 또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길게 보고 이렇게 크게 돈을